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본장 김한규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이 정부 국정운영 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트럼프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였으나 100일이 지난 지금 트럼프 법과 관행을 벗어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면서 트럼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등 트럼프 입지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정적에 대한 수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면서 바이든 전 대통령과 해리스 전 부통령뿐만 아니라 자신을 교수했던 뉴욕주 검찰총장 러티시 제임스와 앨런 브레그 뉴욕 맨해튼 지검 검사장, 자신의 반대했던 리지 체니 공화당 의원 등의 기밀 접근권을 박탈하는 등 미국 정치사에서 전례가 없던 정치 보복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피효율과 부패에 물든 딥스테이트, 즉 기성 권력 집단 청산과 정부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반 트럼프 서양을 지닌 연방정부 공무원 10만 명의 대대적인 해고와 함께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대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와 미국의 수리 VOA, 자유아시아방송, RFA 등 연방정부 산하 언론사를 폐지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을 위해 일방적인 연방정부 개편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1998년 제정되어 2차 대전 이후에는 한 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적성국 국민법을 발동하여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섰습니다. 이에 인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합이 적성국 국민법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적성국 국민법은 국가 단위의 침략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법이라면서 집행정지를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즉각 항소하였고, 연방청구법원은 4월 19일 적성국 국민법 적용을 중단하라면서 지방법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그 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살바도르 출신인 합법적인 이민자인 가르시아가 연방정부 행정적 실수로 불법 이민자로 체포되어 엘살바도르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그 가족들이 즉시 법원에 고소하였고, 4월 11일 연방대법원은 가르시아가 불법으로 추방되었다면서 즉시 소환하라는 몇 판결을 내렸으나 트럼프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트럼프 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법조계, 학계, 정치권에서 민주적 원칙인 삼권 분립과 견제와 균형을 깨트리는 권력 남용이라는 비난이 보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학원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학가에서 가자정과 관련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팔레스타인인 공개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시위가 발생하자 대학들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중단을 무기로 삼아 규칙을 개정하여 반유대 운동을 금지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반유대 시위가 가장 격렬한 콜ум비아대가 압력에 굴복하여 3월 30일 총장이 사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버드는 트럼프 요구는 다양성을 지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트럼프는 4월 11일 입학과 채용, 교수 및 학생과 교직원의 생활 등을 규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버드대가 불응하자 트럼프는 4월 14일 20억 달러의 연구지원금을 동결시켰습니다. 이 하버드는 4월 20일 트럼프를 연방법원에 고소하였고, 트럼프는 4월 23일 미국 대학들에게 외국에서 받은 기부금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조치에 아이브리그를 비롯한 미국 18개 명문대들이 4월 14일 반 트럼프 동맹을 결성하여 학문의 자유와 자유를 침해하는 트럼프에게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와 대학들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대학가에서 반 트럼프 시위가 폭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는 또한 저소득층 의료 지원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은퇴자 금융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도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있어 보통 미국인들의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관세 전쟁이 미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줌으로써 미국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로 주문이 취소되어 한 곳마다 중국산 화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 매년 미국 수입 3분의 1인 8,680억 달러를 차지하는 미국의 중소기업과 수입업체들이 최악의 직격탄을 맞아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입 물품의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 행진이 계속되고 그 여파가 주택시장에까지 미치는 등 미국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제롬 파웰 연준위 의장에게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추가했으나 4월 16일 제롬 파웰은 인플레 고조와 시장 몰락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면서
트럼프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4월 17일 제롬 파웰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4월 20일에는 SNS상에 제롬 파웰을 겨냥해 미스터 투 레이트, 즉 한국말로 하면 너무 늦은 남자랍니다. 미스터 투 레이트가 당장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경제가 투혼할 수 있다며 경기 부양을 위해 당장 금리를 낮추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이 없는 대통령이 해임을 계속 언급하면서 연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자 달러, 주가, 장기 미국 국채 가격이 동시에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현상이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연준의 통일성은 통화정책과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의 기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압박이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무모한 관세 전쟁으로 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미국 상공회의소가 백악관의 공공망 및 제조업 붕괴를 경고하였고 월마트, 타켓, 홈데포트 등 대형 소매업체들의 CEO들이 트럼프를 면담하여 경제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당시에 트럼프에 기부했던 기부자들도 시장 붕괴 등 경제위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접어들자 트럼프는 4월 20일 제롬 파웰을 해고할 의사가 없으며 중국에 대한 관세도 인하할 수 있음을 언급한 데 이어 4월 23일에는 이내지 3주 안에 중국 관세를 조정할 것이며 지금 중국과 매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보도된 타임즈아웃 인터뷰에서도 시진핑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우리 모두 거래를 원한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고집해오던 강경한 자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4월 24일 외교부 고차쿤 대변인이 트럼프 미중 협상이 매일 이루고 있다는 발언은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면서 관세전쟁은 미국이 시작한 것이며 중국의 태도는 일관되고 명확하다. 싸운다면 끝까지 맞서 싸우되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렸으며 대화와 협정은 평등과 존중, 호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고 4월 25일 브리핑에서도 중미 양국은 결코 관세 분야에 대해 어떠한 협상이나 담판을 진행한 법 없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위한 접촉이 이루고 있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일축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 외교 안보부처도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13일 MM 반군 후티에 대한 미군의 공격 계획을 월제 백악관 안보보좌관, 루비오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 고인사들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인 외교안보 매체인 더 애틀랜틱지 기자가 포함된 채팅방에 올려 공격 계획을 논하는 보안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4월 20일에도 개인 채팅방에서 부인, 남동생, 변호사 등과도 공속계획을 공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잇따른 보안사고로 인해 헤그세스 지하에 있는 국방부가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헤그세스와 관련 인사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고 있는 등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 안보부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러한 비난 여론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4월 20일 헤그세스는 일을 잘하고 있다면서 그를 옹호함으로써 반발만 더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4월 23일 국무부도 700개의 자료와 132개의 산하기관을 감축하고 아프리카 영사한 대부분을 폐쇄할 방침을 밝히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안보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 혈부 수장 일론 머스크와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장관들 간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하는 곤란투쟁이 공개적으로 벌어지는 등 트럼프 이너서클 내에서도 알력과 마찰의 심화적이 있어 원활한 정책 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 트럼프 2기 정부는 기대와는 달리 국정 운영이 혼란에 빠져들면서 미국인들에게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에 실망하고 분노한 미국 시민들의 트럼프 퇴진을 요청하는 반트럼프 시위가 4월 5일 민권단체, 노동자 등 150여 개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50개 주에서 발생한 일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50개 주에서 50회의 시위를 한날에 열자는 50501 기치하에 트럼프에게 국정에 손을 떼라, 퇴진하라 등을 외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클린턴, 오바마, 바이든 등 3명의 전임 대통령들도 트럼프 국정 실패 비난에 동참하는 등 미국 정치사상 초유일이 발생되다 민주당에서도 탄핵을 추진할 방침을 수립하는 등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허니문 기간인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수치로 나타난 데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 결과 취임 100일 당시 클린턴은 55%, 부시 대통령은 62%, 오바마는 65%, 바이든 대통령은 54%인 반면 트럼프는 41%였고 폭스뉴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부시는 63%, 오바마 62%, 바이든 54%인 반면 트럼프는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만에 대혼란에 빠진 것은 트럼프가
미국 정치의 전통적 가치인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타산만 추구하는 무모한 일방주의였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일기 정부 당시에는 경험 많고 경륜이 있는 방하는 어른들이 있어 트럼프 무모하고 일탈적인 국정 운영을 견지했으나 지금은 참모전이 국정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예스맨들로 구성되어서 트럼프 잘못된 행동에 제동을 걸지 못함으로써 국정이 혼란에 빠지면서 미국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의원들조차 어떠한 변화 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을 우려하면서 트럼프 정책에 저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국정 혼란을 지켜보면서 트럼프와 관세 정전을 벌이고 있는 시진핑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관세 전쟁에서 시진핑의 대미 전략 제1순위는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미국인들의 고통이 심화되어 트럼프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한 중국인들의 고통은 강압을 통해 억누르면서 끝까지 버티는 장기전을 취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관세가 미국 내 인플레, 고금리, 시장 물락 등을 가져와 미국인들의 고통을 주면서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시진핑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낭보를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이것이 바로 미중 간 관세전에서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볼 일입니다. 오늘은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국정운영 혼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미국 국내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